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잘 못 외웁니다.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것은 되게 고민인데 기억을 할 때 그 하나의 장면, 뮤직비디오처럼 영상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추정해보건대 3, 4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에 제가 사물들을 태어나서 처음 인지하고 접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는데 뭔가 너무 설명적인 그림보다는 좀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궁금해요? 여러분들 4살이면 그래도 막 걸어다니고 좀 사고 많이 치는 그런 나이인가요? 가장 귀여운 나이인가요? 그때 제가 안방에 홀로 이렇게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죠? 제가 TV라는 물체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크기가 그래도 요만한데 저 안에는 정말 작은 요정들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서 그 요정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엄마는 항상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영양크림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영양크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영양크림을 엄마가 바를 때 되게 행복해하면서 막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나도 저 요정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들이니까 저 요정들에게도 뭔가 선물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 4살 때. 엄마가 새로 산 그 크림을 뚜껑을 열어서 듬뿍 손에 묻힌 다음에 TV 화면에 크림을 탁 발라서 이렇게 예뻐해주고 아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TV를 보지만 TV 속에 있는 요정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요정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힐링되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너무 힐링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 그림이에요. 바라보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그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거예요. 이 요정들과 함께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요정들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 판타지죠. 저는 현실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 상상의 나래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요정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요정들도 같이 놀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릭터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얼굴을 조금 비대칭으로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TV가 나와 있고 한참 20대 때는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30대 초반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동화 작업 이외에도 나라에서 하는 미술 작업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했을 때도 미술 작업으로 참여를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검찰총장 회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12개 나라에서 참여를 하는 국제적인 회의, 포스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예전에는 파인아트와 일러스트, 만화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라는 인식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야든 간에 뭔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예전 시대이다. 웹툰으로 히트를 한 작품들이 영화로 다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음악과 미술, 이것은 조금 더 거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또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졸업작품이나 제가 했던 설치 작품들을 보면은 음악과 미술을 조합시켜서 만들어낸 작품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분야별로 직업이 나눠져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즐겁고 내가 이런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면서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걸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좀 했던 것 같고 그림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이 가야 하는 또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뭔가 사실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 추상 작업을 하는 작가, 설치 미술을 하는 작가, 아니면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나눠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나는 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기도 했었는데 교수님들이 저는 약간 추상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하시기도 하셨던 과제로 그렸던 작품입니다. 미대를 가면은 과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과제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룻밤만 새면은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그리기도 했던 하룻밤 만에 한 몇 시간 그려가지고 완성을 한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A+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래 나는 어떤 분야로 가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요즘에는 눈 감는 그날까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필요한 고민이기도 하고 또 재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을 해오다가 그 그림 동화로 시작해서 뭐 나라에서 하는 미술 작업들도 맡아서 하고 이런 경로들의 바로 시작점이 과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림은 나에게 너무나 재밌고 숨쉬듯이 하는 분야인데 이런 거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가서 미팅을 해보니까 학생의 신분으로 알바를 해서 벌 수 있는 그 금액의 단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쏠깃하게 됐죠. 짬나는 시간에 틈틈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용돈을 벌어보는 것도 좋긴 하겠다. 한 권을 그리면 4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그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사실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큰 100호 캔버스의 그림과 이 작은 그림의 작업 속도 차이가 그닥 그렇게 나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또 제가 한 번 시작한 일은 그래도 웬만큼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전공자로서 나의 그 자존심이 달려있는 또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프로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을 딱 출판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수많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간 그렇게 계속 데이트도 못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나가 뭐 1년에 한 4번 놀러 나가고 그 놀러 나간 것도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아니고 뭐 반나절밖에 못 놀고 작업대에 앉아서 그림 물감이 마르는 동안 국그릇에 김치찌개 퍼와서 거기에 밥 말아서 막 퍼 먹으면서 종이 위에서 물이 마르는 제가 원하는 그 농도가 있거든요. 그 농도가 몇 초 안에 달라지는데 그 농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작업대 앞에서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퍼먹으면서 작업을 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시간과 젊음과 건강을 서영화 전공을 하고 이런 그림 동화책을 출판을 하고 나라에서 미술 작업들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출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작업들도 또 하고 있었잖아요. 프리덤이라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이 작업은 작품을 창작해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희열감을 느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메인 위치에 걸어 놓았는데 이번 1, 2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작업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밤 풍경에서 나오는 이런 기법들 중에 한 부분들이 작업들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희열, 말로 설명을 그냥 간추려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이니까 보통 사실적인 작업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가 그 미술 교육에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시작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구상적인 부분에서 추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진짜 자기 것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작업들을 접하면 미술을 많이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런 거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려온 그림들 여러 작품들을 쫙 놓고 그 연대별로 그리고 저의 생각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발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작품들이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작품들이구나 그런 점들을 좀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그래서 현재 작업은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작업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익스펙테이션을 작업을 할 때 그 즈음에 또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좀 폭발적인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참 할 때였어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무언가 되게 설레고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상황이니까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불안감이 있기도 하잖아요. 제가 진짜 항상 뭔가 자신감 있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뭔가 그런 자신감과 별개로 좀 슬프고 힘든 시기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불안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 아주 비장한 과정이었고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들, 제가 품고 있는 희망, 제가 품고 있는 야망, 긍정적인 신호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절실하고 정말 희망차게. 그래서 이런 작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희망과 자신감과 기대감과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고난들을 뚫고 이런 기운들이 발산되기를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보는 감상자 그리고 우리 로율님들에게도 정말 큰 에너지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온 에너지를 다 모아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 사이에 또 저는 이유라트 채널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상들 안에서 소소하고 세세하게 저의 작업의 연장선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로율님들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주제로 영상들을 만들어야 하는 비중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끔씩 세세하게 저의 이런 작품 세계들을 좀 녹여서 영상에 표현을 하고 완성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유라트 채널을 봐오신 우리 로율님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미술이라는 분야가 요즘에는 너무나 우리의 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부분에 이 미술이라는 분야가 녹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명품과 그림 작가들과의 콜라보, 요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요즘엔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 안에 제품이 녹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또 팝업 스토어들을 꾸미기도 하고요. 그림을 감상하는 아주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오는 나의 정서를 느끼는 게 정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무언가에 빠져들 수 있게, 무언가에 젖어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로율님들이 아니 이율 언니는 도대체 과거에 어떤 시간을 보냈길래 지금 금수저냐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뭐 가끔 제가 공개한 저의 집을 보고 저건 모델하우스를 찍은 거고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댓글들도 가끔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결과물들로 보여주면 제가 들인 정성과 제가 들였던 그 시간들이 오롯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의 그 작품 세계에 녹아있는 저의 정서 그리고 제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저의 인생이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직설적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이유라트로 만나고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는 그 순간들도 제 작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으로 직접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붓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저는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본질이 미술이고 예술이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로율님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저의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창작을 해서 그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이 겪어보지 않으면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순간들보다도 힐링을 하는 순간이고, 스스로 정화하고 행복한 그 순간들을 통해서 로율님들을 만난다는 이 만족감은 진짜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것과 비교될 수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안 됐지만 진짜 더 많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정말 좋은 기회에 제 개인전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날이 올까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개인전에서 같이 로율님들과 만나보는 그런 시간? 이벤트? 로율님들이 가끔 언니 팬미팅 안 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 개인전 하는 그 공간에서 같이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되게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꿈을 꿔보는, 그리고 그 꿈을 좀 현실화시켜보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율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예! 이유라트